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주면 돼요. 보내주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봅시다. 보자. 봅시다. 자, 거기 뭐 한번 해볼 거냐면요. 좀 계산은 간단한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연수문제 5번이 있을 거예요. 연수문제 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연수문제 5번 한번 해보세요. 연수문제 5번. 오이씨, 완전 잘 지워진다. 뭐야 이거? 깜짝아. 아니,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누가 그린 거예요? 아니, 이 표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이 표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맨수는요? 그래요? 순산하러요? 순산하러? 알겠습니다. 그래. 좋아. 자, 연습 문제 5. 열량계 초기 온도 25도. 온도 물 75g, 75.0g. 그다음 NH4NO3 3 1.6g. 이용이 될 예정이다. 온도가 온도가 23.34. 25.00도씨. 비열 비열 4.18 줄 도시 그램. 엔탈피 변화. 물 75g.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물론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어떤 개념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NH4NO3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H4NO3가 이런 종류의 화합물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자, NH4NO3 같은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죠? 물론 배유결합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물질 전체를 뭐라고 해요? 바로 염이라고 하죠. 염. 염의 뜻이 뭐예요? 염. 염이 뭐예요? 염? 이런 거 안 좋아요? 자, 바로 NH4 플러스 그다음에 NO3 마이너스. 나온 김에 한번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우선 왜냐면 이번 시험 범위 루이스 구조 아시죠?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내가 자료를 잔뜩 올려놨거든요. 그거 확인한 어제 본 사람, 단체 카톡방 본 사람, 거기 잔뜩 올라와 있죠. 그거 보고 그거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죠? 그 단체 카톡방이 그 뭐냐면 학원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새로 오신 친구들은 거기 새로운 거 아닌가? 단체분들 기존에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기 학원에 얘기하시면 거기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학원에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자료가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학원에 요청을 하세요. 이제 단체 카톡방에 넣어달라고. 알겠죠? 그럼 거기 자료가 잔뜩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올려드렸냐면 루이스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연력학 숙제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강 강의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 이제 필요하시면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이스 구조 그렸어요? 진짜로 얘네 루이스 구조는 이번 시험에 나오겠네요. 자, 참고로 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자, NH4 플러스 얘는 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질소 슈쇼 해가지고는 이 질소의 포몰 차지 얼마? 포몰 차지가 1 플러스. 포몰 차지 아시죠? 우리말 번역은 형식전화. VSEPR 적용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VSEPR 적용하면 얘 같은 경우 바로 질소의 슈쇼 이렇게 이제 4면체 모델이 되겠죠. 이때 뭐 각도가 있다면 몇 도? 바로 109.5도가 되겠죠. 이때 이 질소의 폰성 오비탈은 바로 4면체 구조일 경우는 sp3라고 했죠. 이 sp3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4면체 중심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O3 마이너스도 한번 길어볼까요? 시작. 자, NO3 마이너스 길이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NO3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이때 산소 형식잖아. 산소 포몰 차지 1 마이너스. 이것도 얼마? 1 마이너스. 질소 얼마? 1 플러스. 됐죠? 이럴 때 이 질소의 폰성 오비탈은 sp2. 자, sp2는 언제 sp2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영어로 쓰자면 트라이고널 플래너 할 때 sp2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삼각 평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 혼성 오비탈을 sp2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 결합 차수 얼마죠?
1.4. 그렇죠. 대답했어. 바로 3분의 4차라고 하면 되죠? 자, 얘는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바로 레조넌스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레조넌스가 나타나면서 이 이중결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분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3분의 4차. 알겠죠? 이번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이 수준이 메스터톤 연습 문제 수준이야. 알겠죠? 딱 이 정도. 이 정도. 알겠죠? 그래. 우여 앉아요? 그래? 좀 일어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자 보자. 자, 그래서 요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으로 돼 있어 가지고는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염은 25도씨 상온에서 상태가 뭐야? 상태가 고체, 솔리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물에 탁 넣으면 이온결합 염이니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녹일 건데 놀랍게도 녹이고 나니 25도씨에 23.34도씨로 이것만 넣고 보면 온도는 올라간 거예요? 온도는 감소한 거예요? 이것만 넣고 보면 온도는 감소한 거야. 그지? 그러면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건 이것만 놓고 보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지. 흡열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흡열이라고 얘기하는 주어가 누구야? 주어. 누가 흡열이야? 주어가 뭐야? 주어가 누구야? 흡열의 주어가 누구야? 흡열의 주어가 누구야? 시스템이 흡열이고. 온도가 감소한 주어는 누구야? 서라운딩의 온도가 감소한 거야.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서라운딩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스템이 흡열 반응이 됐다라고 판단한다고 어제 얘기했었죠? 알겠죠? 그거 맨수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그거 할 줄 알아요? 아니 저거 균형 잡기 아티스트 있는데 그거 무슨 민수 그 뭐지 돌타 많이 탔어 돌타. 진짜로요? 돌타 쌓기 장인 됐어요. 진짜로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이게 균형 잡기 하는데 이거 별의별 걸로 다 하던데요? 세상의 모든 물건으로 다 하던데요? 이거 뭐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한 건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 완전 신기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네. 맨수가 그런 능력이.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맨수 나중에 전시회하면 나 초대해줘요. 알겠죠? 기다릴게.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비열도 주어져 있는데 그 비열이 물에서도 비열을 4.18로 잡고요. 얘가 섞인 후에 용액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 전체 용액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도 이 순수한 물에서와 비열이 사실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지지만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비열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25도씨인 건 물도 25도씨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NH4, NO3가 다 있는 요 상태가 다 25도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얘 두 개가 더해서 75에서 1.6을 더하면 몇 g이 되는 거야? 76.6g이 되는 거지. 맞죠? 그 76.6g이 전체 용액이 돼 녹았을 때 최종 온도가 이런 식으로 23.34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열량 계산. 자, Q는 알고 있는 수식 뭐 있어요? 바로 MC 델타 T. 아시겠죠? 그 유명한 수식. 오우, 진율.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M이 뭐예요? 질량. C는
T는 온도 변화, 그렇죠? 온도 변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질량 얼마예요? 질량? 처음이나 나중이나 달라진 건 없으니까 76.6g일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 비열 얼마야, 비열? 4.18 줄 그램 역수 도씨 역수 됐죠? 네. 그다음 온도 변화 어떻게 돼? 온도 변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냥 1.66. 자,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나중에 수업 때. 나중에 수업. 자, 항상 변화라고 하는 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지. 맞다. 열량 마이너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3.34 빼기 25.00 도씨. 이게 그 큐스라운딩.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좀 해보자. 그러면 우선 단위가 그램 도씨에서 예쁘게 줄이 딱 나오지, 그지? 그럼 좀만 정리를 하면 76.6 곱하기 4.18. 자, 요것만 계산하면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것만 계산하면 뭐 나와요? 빼보자. 1.66. 1.66이에요? 1.66이고 앞에 마이너스, 알겠죠? 줄 이렇게 나오겠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것은 이 열량은 시스템의 열량이에요, 서라운딩 열량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게 서라운딩의 열량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서라운딩의 열량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라운딩의 열량이 지금 잘 봐.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앞에 마이너스지. 그러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발열이란 얘기야, 흡열이란 얘기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발열이란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서라운딩이 발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밑줄 쓰는 거예요. Q 시스템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Q 시스템 바로 마이너스 Q 서라운딩이 되는 거죠. 이때 논리가 무슨 논리예요? 열량계에서 이런 열이 없다. 이 논리가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뭐예요? 열의 손실이 없다. 에너지 보전이죠? 열의 손실이 없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시스템의 열량 변화에다가 서라운딩 열량 변화를 더하면 그게 뭐라고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 보정 수식이 저번주에 뭐라고 했어요? Q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 한 걸 뭐라고 했었죠? Q 유니버스라고 했죠. 이게 항상 얼마? 항상 0. 알겠죠? 이 관계로 시스템의 열량을 이리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시스템 입장에서 이 값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마이너스 떨어지고 76.6, 4.18, 1.66 줄로 0보다 커지죠? 네. 그러면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요. 흡열이네. 누가 흡열? 네, 제가 흡열. 시스템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영재고 과학고 준비 과정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럼 그냥 뭐 이게 수식 유명하잖아. 뭐 CMT 뭐 해가지고 막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있으면 다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구했던 열량을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그 부호와 알겠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잘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논리구조적으로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가 명확해야 나중에 2학년 때 또 공부하게 될 연력학을 실수 없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이제 이거는 큐스 시스템 구하는 거 지금 등학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제 엔탈피 들어갔다.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비열이 4.18이라고 했죠. 이 비열은 무슨 비열? 등합 비열. 무슨 말 알겠죠? 왜 등합 비열이에요? 왜 등합 비열이냐면요.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압력이 일정하네, 부피가 일정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별말 없죠. 별말 없으면 무조건 무슨 압력? 등압 비열이고 그걸 또 이 뭐냐면 확정할 수 있는 게 커피컵 열량계란 말을 쓴 건데 이게 사실은 커피컵 열량계가 이게 공식 표현일까요? 이게 그냥 비공식적인 표현일까요? 비공식 표현인데 이런 게 공식 표현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줌달 화학책 연습 문제거든요. 줌달 화학책에 보면 진짜 이렇게 쓰였어요. 정말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쓴 건데 보시다시피 대강 만들어 놓은 열량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열량의 비열이 항상 그 등압 비열이라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요 자리에 뭐 CP라는 의미인 거지. 그럼 이렇게 구한 이 열량도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이고 당연히 이렇게 구한 열량도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잉. 8. 바로 이때 델타 H 용해. 자, 용해 과정에 엔탈피 변화를 구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된다? 바로 Q 시스템의 등압 과정 열량 변화가 그게 바로 지금의 엔탈피 변화일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가 그게 뭐라고 했었죠? 그게 엔탈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등압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구한 열량이 엔탈피로 관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이제 편의상 뭐를 나누어 주면 좋으냐면 짜잔 저기에 있는 용질의 모르스. 자, 용질의 모르스로 한번 나누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열량을 어떻게 바로 1몰 기준으로 열량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준 열량을 용질의 몰수로 나누어서 몰 기준의 그 열량 변화로 바꾸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느냐? 자, 이놈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저기서 76.6 곱하기 4.18 곱하기 16.6 주르. 1.66이에요? 1.66. 자, 그 다음 용질의 질량이 얼마예요? 용질의 질량은 1.6g이죠. 근데 얘를 뭐로 나누어 줄 거냐면 이건 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합시다. 80.05.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80.05 얘는 뭐예요? 바로 누구냐면 NH4NO3의 몰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몰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몰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질량에다가 몰 질량을 나눈 거예요. 1.6g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몰 질량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몰 질량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주기율표 찾으면 되잖아. 주기율표 찾으면 질소, 수소, 산소의 원자량 있잖아요. 다 더해주시면은 몰 질량 나오니까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또 해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또 뭘 또 해줘야 될까요? 바로 킬로를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단위 체계를 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킬로줄 퍼 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램 나가리 되고 몰 남고 줄 남고 여기서 이제 킬로줄이 딱 남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 최종적으로 어떤 계산을? 76.6 곱하기 4.18 1.66 곱하기 80.05 오버 1.60 곱하기 10의 3승.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단위가 뭐가 남는다? 킬로줄 퍼 몰이 딱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계산기상에 요걸 딱 끼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잘 봐요. 아마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를 풀라고 하면 중간 과정에서 이런 숫자들을 미리 곱해서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계산을 끝까지 몰고 가요. 알겠어요? 수식을 끝까지 몰고 가서 계산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경우 어떤 편리한 점이 있냐면 이후 숫자가 몇 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위도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계산은 거의 99.9% 제대로 풀어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요. 네. 저 이번에 저렇게 했다가 풀이 과정 뭐 안 적었다고 의견 답변했어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각각 그뭐 부분합 같은 걸 다 계산해 했느냐 이게 부분 점수 그런 끝까지 몰고 갔다고 3점 중에 1점만 저는 하겠는데 안 먹혔어요. 진짜. 정말로요? 그건 이제 학교 선생의 취향이군요. 네. 뭐야? 그 최은영 쌤 취향이 저기까지 돼. 네, 학교 선생의 취향이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예를 들면 중간에 뭐를 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맞아, 선물도 이번에 좀 있어요. 참. 아 그거 그뭐 뭐를 키우고 있어. 목적은 뭐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도 맞았는데. 답도 맞았는데요. 그걸 감점을 했다고요? 참. 애석하게도 학교 내신은 선생이 왕이기 때문에 작은 사회. 야 진짜 나 같으면 소송 걸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나 같으면 소송 걸 것 같은데 소송을 걸면 3년 동안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너무한데요. 네, 너무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앞으로 계산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세요. 네. 넣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데 뭐 하여튼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문제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26.6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됐다. 그다음 한 장 넘겨서 그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상기체에 적용해 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12장 연락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스터톤에 그렇게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슬쩍 얘기를 할 건데 요것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보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짠하네. 자, 82페이지 보시면 4. 자,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우선 4.1 그냥 제목만 한번 쓸게요. 제목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로 들 거냐면 단원자 이상기체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자 이상기체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힐륨, 니온 이런 식의 비열성 기체가 대강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원자 이상기체는 자, 첫 번째 1 회전, 병진, 회전과 진동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이 없고 뭐밖에 안 나타나죠? 병진 운동 뿐이겠죠.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왜? 너무 고의다 떨었다는 얘기. 왜? 자, 그러면 첫 번째 1. 잘 보세요. 입자 개수가 n k일 때 각 분자의 속력의 제곱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아니지. 각 분자의 속력의 제곱이 아니고 분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병진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원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얘는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첫 번째 분자에 대한 거겠죠? 뭐 여기 이렇게 쓰자. 첫 번째 분자의 경우는 2분의 1 mv1의 제곱. 자, 그다음 두 번째 분자는 그것의 운동 에너지를 mv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다음 몇 번째까지 있겠어요? n번째까지 있겠죠. 그러면 n번째는 2분의 1 mvn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싹 다 더해요. 얘를 싹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얘를 싹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바로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를 싹 다 더한 게 뭐냐면 E1, E2 해서 EN까지 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싹 다 더하면 2분의 1 m으로 묶고 V1의 제곱, V2의 제곱, V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2분의 1 m n 자, 이게 아니고 2분의 1 n m 묶고 곱하기 n분의 v1 제곱, v2 제곱, vn 제곱 이리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맞죠? 이제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그럼 얘를 다르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RMS 스피드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정의가 이게 바로 RMS 스피드가 된 거니까 이만큼을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RMS 스피드는 어떻게 표현되죠? RMS 스피드는 m분의 3kt로 표현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약분을 해주면 그 유명한 표현 2분의 3 n kt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nk라는 표현을 다시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nk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항상 nr로 바꿀 수 있죠.
이거 아마 이번 시험 범위였을 거예요. 아까 뭐 1학기 시험 범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등호 하면 아 이게 바로 기체가 모여 있을 때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세 번째인가? 2 두 번째 인터널 에너지 찾았어요? 자, 인터널 에너지 우리말 번역으로 내부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는 의미상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에 화학 에너지에 핵 에너지라고 했죠. 맞나요? 근데 이때 누구하고 누구는 보통 무시하자? 화학 에너지하고 핵 에너지는 무시하자.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뭐만 있을 수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바로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 합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도 0이죠? 위치 에너지가 0이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남았는데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바로 병진 운동이 있고 회전 운동이 있고 진동 운동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병진 운동, 아니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은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뭐에서? 단원자 이상기체에서. 그러면 병진 운동 에너지만 남는데 그 병진 운동 에너지가 지금 뭐로 표현된다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2분의 3 nRT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상기체 분동 이게 기체 분자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2분의 3 nR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것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더 복잡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 장 넘기시면 저 뒤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뒤에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4.3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건데 거기에 이상기체의 정, 적, 비열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부피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부피와 관련이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그저께 얘기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의 함수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변해도 변하고요. 부피가 변해도 변해요. 알겠죠?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로 단원자 이상기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온도 있지? 부피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부피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에 부피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상기체 부피가 없다고 가정을. 이상기체가 부피가 없다고요? 그 기체 분자 자체에 부피가 없는 건데 그거랑 왜 저럴까요? 저걸 정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는 부피가 변수가 아닐까요? 부피가 관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운동 에너지는 T에만 비례를 하는.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V에 대한 T가 V에 대한 함수라고요? 이상기체 그래요? PV 내는 그래요? 먼저 에너지적 관점에서 그런가요? 그 운동 에너지 무조건 운동 에너지 비례하니까. 어. 그래서 굳이 근데 그걸로 나오죠. 그래요? 뭐지 그걸? 선택 의미가 임우진? 저희 우진이에요? 진짜로요? 재백이는요? 제비가 더 제비기였어요 지금. 재백인 줄 알았어요. 어. 자기는 이무진이에요? 네.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두 번째 듣고 있어요. 진짜로요? 세 번째 듣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내 수업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얘기를 세 번째 듣고. 진짜로요? 네. 옛날에 있었던 거죠? 옛날에 합격자만 맨 마지막 수업. 진짜로요? 저 강의실. 진짜로요? 일본 피아니스트 얘기하면서 사회천미. 그 얘기 해줬어요? 그게 기억나요? 그렇구나. 그래. 우진 미안해요. 그래, 우진이었구나. 자, anyway, 자 봅시다. 이게 왜 부피와 관련이 없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위치 에너지가 이상기체는 없죠. 왜죠? 그렇지. 자, 이상기체는 인력과 청력이 어떻게 된다?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인력과 청력은 무엇으로 결정되죠? 만약 인력과 청력이 있다면 그 인력과 청력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기체 분자단 사이의 거리나. 그렇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인력과 청력을 결정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로부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mgh 이 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런 수식 있죠?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그래서 인력이나 청력은 무조건 거리로 규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상기체는 이런 인력이나 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는 거리가 멀리 있거나 서로 거리가 가까이 있거나 에너지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사람 눈에는 뭐로 보이겠어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 때 사람은 눈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일 거며? 그렇지. 부피로 나타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이상기체가 들어있는데 그 그릇의 부피가 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그릇의 부피가 작아. 그러니까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 눈에 부피가 크게 나타나건 부피가 작게 나타나건 입자 사이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라고요. 즉 여기에 있는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TV의 함수라는 얘기는 저기에 있는 T가 보시다시피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T가 무슨 에너지를 얘기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럼 이 T가 이게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V가 무슨 에너지를 얘기한다는 거겠어요? 이게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변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가지인데 보통 TV예요. 이때 T가 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갱이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 V가 전체 위치 에너지를 대표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부피 변수가 사라지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쏠게요. 준다잉. 뭘 해볼 것이냐? 세 번째 NCV를 한번 해볼게요. 자, NCV 정의가 뭐죠? 정의 뭐예요? DE DT V죠? 이게 원래 정의잖아요. 근데 이 정의에다가 뭘 적용하냐? 이상기체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냥 DE DT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의 차이 알겠어요? 이 표현의 차이는 이 표현은 의미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수가 누구하고 누가 변수라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 변수가 TV가 다 변수라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무슨 의미예요? 이 에너지가 그냥 T에 대한 함수인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게 일반적인 정적 비열이고요. 이게 이상기체에 대한 정적 비열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내부 에너지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걸 넣으라는 얘기예요. 잘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온도에 대한 1차 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2분의 3 NR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CB를 어떻게 2분의 3 R로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게 뭐 2원자, 3원자 해가지고 회전운동, 병진운동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있는데 그건 뭐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돌아가서 내부 에너지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CB가 2분의 3R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2분의 3R을 내부 에너지로 둘 수 있다면 자, 이 단원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그냥 2분의 3 NRT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2분의 3R 있죠, 요거만큼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요렇게 바꾸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표현은 NCBT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표현? 어떤 의미예요? 저 수식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의미 알겠어요? 이 수식의 의미가 뭘까요? E는 NCBT. 일단 근적. 자, 바로 봐. 첫 번째 1. 부피가 변해도 이 수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CB는 어떤 과정의 비열이에요?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이죠. 그럼 여기 V라는 아래 첨자가 있죠. 근데 여기는 V라는 아래 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피가 일정할 때 단원자 이상기체의 비열은 2분의 3R이 맞는데 부피가 변해도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NCBT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 V가 없잖아요. 여기에 V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식이 이렇지만 V는 여기만 있고 여기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언제나 이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연력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수식은 NCBT야. 언제나 그래. 언제나. always. 언제나 저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식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인데 0켈빈일 때 내부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0. 알겠죠? 대부분의 물리량은 그 물리량의 차이값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식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상기체의 경우는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경우는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실제적인 경우는.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하는 거야? 실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없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줄게요. 준다잉. 자, 그 다음 4.3, 그 다음 4.4. 엔탈피 1. 자, 엔탈피의 정의 어떻게 되죠? 정의 어떻게 돼요? E 플러스 PV. 자,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걸어주죠.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그럼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걸면 이만큼은 뭐로 바뀌어요? 이상기체면 무조건 뭐로 바뀌어요? NCBT. 자, 부피가 바뀌는 조건에서 부피가 바뀌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뭐예요? 부피가 막 바뀌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손짓하고 있잖아요. 부피가 막 바뀌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BT예요. 부피가 일정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BT예요. 가역 과정이에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BT예요. 비가역 과정이에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BT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내 말 알겠어요? 부피가 변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뭐라고요? 압력이 변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변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아니면 손짓하고 있잖아 지금. NCBT. 압력이 안 변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BT. 부피가 일정해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always. 알겠어요? always. 원래 수식이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고. 누가? 이상기체가. 알겠죠? 즉 이상기체라고 걸면 내부 에너지는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NCBT. 알겠지? 외워야 돼. 알겠지?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 NRT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NCB 플러스 RT.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NCB 플러스 RT. 알겠죠? 두 번째. 정압비열. CP는 정의가 어떻게 됐죠? DHDTP였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엔탈피는 누구의 함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엔탈피는 또 압력과 온도의 함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걸까요? 이상기체라고 걸게요.
그럼 이 미분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dH dt가 되는 거죠. 왜냐? 여기에 압력 변수 있어요, 없어요? 압력에 무관하죠. 누가 압력에 무관해? 누구 엔탈피? 이상기체 엔탈피가 압력이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압력 변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엔탈피를 dH, dt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N CB 플러스 R T dt 해주시면 뭐만 났겠어요? 1차 함수 미분이니까 그냥 N CB 플러스 R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처음하고 끝을 연결하면 CP는 CB 플러스 R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기 다시 넣으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NCPT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 저 요 위치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따라서 이상기체의 경우 물론 단원자긴 하지만 단원자가 아닌 경우는 이번 시험엔 절대로 안 나와야겠죠. 그냥 단원자일 경우. 뭐 단원자 이건 안 써야 돼. 일반적으로 쓸 거니까. 이상기체의 경우. 자, 내부 에너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 NCBT라고 했죠. 엔탈피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NCPT. 요 둘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때 또 재밌는 건 CP하고 CB의 관계는 요렇게. 알겠죠? 자, 한번 물을게요. 이상기체의 경우 압력이 일정해요. 엔탈피 어떻게 표현돼요? NCPT. 이상기체의 경우 압력이 변해요. 엔탈피 어떻게 돼요? NCPT예요. 이상기체의 경우 부피가 변해요. 엔탈피 어떻게 돼요? NCPT예요. 이상기체의 경우 비가역이에요. 엔탈피 어떻게 돼요? NCPT예요. 이상기체가 뭔 지랄을 해도 엔탈피는 뭐예요? NCPT예요. 알겠죠? 역으로 이상기체의 부피가 막 변해. 내부 에너지 뭐예요? NCPT예요. 이상기체가 부피가 안 변해. 엔탈피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PT. 이상기체가 압력이 막 변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PT.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알겠어요? 언제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진행된 연력학이 있으나 여기까지만 외웁시다. 알겠죠? 이게 막 적분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이번에 안 나오니까 요것만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넘어가자. 쭉쭉 넘어가서 이건 이제 이번 학기 안 나오니까는 92페이지 열화학. 92 찾았어요? 열화. 부터 한 10분. 뭐 다음 시간에 못 합니다. 청아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 둘이 3이요.